김병기 원내대표 제가 이틀간 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게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뭐 그렇게 뭐 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더 키워요. 뭐 그걸 또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박영시 앵커님 예. 그 대응하면서 이야기한 게 그거를 듣고 우리들이 야 그러면 정말 저자들 나쁜 놈들이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억울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김병기 대표가 대응을 잘한 거지만 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글쎄요, 그 해명의 방식이라는 게 아주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나왔던 그 여의도 맞돌이라는 단체방이 공개되고 나서 그 논란이 더 가중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유권자분들이나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좀 진솔 어린 해명과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카톡방은 이 보좌진들이 나에게 이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연유로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그럼 그간에 이제 제기됐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뭔가 친절한 설명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의 본질이 지금 비틀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생각을 좀 잘못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크리스마스 전에 보도가 됐었던 겁니다마는 의원들에겐 따로 대화방에서 사과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이제 또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어떤 사과의 의미로 다가오기보다는 사과를 할 대상을 잘못 찾은 거 아니냐. 특히 의원들한테는 송구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언론 쪽에서 이제 접근하기로는 이게 일단락 지어질 만큼 해명이 매끄럽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 논란이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의혹건들을 언론사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요. 이거는 어제 크리스마스 때 본인 나름대로 대처한다고 대처하신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어제 대응한 게 이거 그 전에 뭐 여의도 맞돌인가 아주 못된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너희들하고 다시는 인연 맺지 말자라고 해서 잘랐다고 그렇게 밝혔던데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 네. 보좌진이 국회의원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9명이죠. 그리고 이제 인턴 2명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6명을 한꺼번에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6명 직권 면직했다라고 본인이 한꺼번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단체 대화방에 들어있던 6명이 대화방에 있었는데 다 직권 면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나요? 좀 드문 경우긴 하죠. 통상 이렇습니다. 국감 때 이를테면 조금 자신 없는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언론에 별로 노출이 잘 안 됐던 의원들이 거의 계약 형태로 막 보좌관을 채용하기도 해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내가 일면에 몇 번 나오고 보도가 몇 번 되고 이거 약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고다.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의원들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이제 국감 직후에 또 이렇게 많이 그 보좌진 교체가 되고 이러긴 합니다만 6명이 한꺼번에 직권 면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저는 매우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나 물론 봤을 때 이 정도면 같이 일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직권 면직을 시켰다는 건데 한꺼번에 6명이나 잘랐다. 이거 참 대단한 거고 일단 그렇게 그만두더라도 그 전에 같이 일했던 정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더군요. 나는 그 기본적인 철칙이 위계질서로 만나지 않고 가족처럼 같이 한다. 그런 식으로 그 보좌진들을 대했다면 물론 뭐 잘려서 기분 좋을 사람 없겠지만 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문제는 본질이 지금 그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국 원장님. 그러니까요. 저는 이 보좌진마저도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보좌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명 정도를 동시에 자를 정도라면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유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납득할 만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집권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이 지금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을 지금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의 도덕성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대한 거고, 그래서 앵커님께서 맨 처음 인트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덕성, 내란 진압 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도덕성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강조하신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흠집이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흠집이 나게 되면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좀 다른 의원들과 다르게 좀 뭐랄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언론이 문제야, 이런 태도들을 많이 보여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솔한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근데 자기 보좌진을 이렇게 예를 들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조만간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다시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진솔하고 진중하게 국민들께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치를 당에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맞돌이라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보좌진들이 공유를 했다고 하지요. 그 여의도 맞돌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뭐 저도 이제 보도에 나온 자료를 멀쩡 봤는데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국민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보좌진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내용의 본질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성 구의원에게 뭔가 좀 성추행성 발언이 뭐 들어간다라든지,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의원 그 본인 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라든지, 이게 그 부자진들은 업무 공유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영감님 비난 용도의 카톡방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란 희화화에 대한 대목도 등장한다고 해서 그런 대목들도 제가 들여다 보니까 부자진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좀 다퉈봐야 되는 부분은 이 보좌진 측에서 통신정보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정황도 각자의 주장이 다릅니다. 가령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는 이걸 이제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직 보좌진과 이거를 주로 이제 보도하고 있는 뉴스타파라는 언론 쪽에서는 직원 휴대폰을 이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무단으로 촬영해서 이걸 유출시킨 거다라고 해서 그걸 의심을 하고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출된 방식도 지금 논쟁거리고, 다만 그 안에 내용이 이미 드러났으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자면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대로 비판을 해야 되고, 김병기 의원의 뭐 의혹 제기 보도는 따로 우리가 또 대놓고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판국입니까? 정말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당의 원내대표면은 이 싸움을 국회에서 총지휘하는 장수인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적군을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사안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논란이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참 잘못됐지요.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일단 그 정치권의 불문율이죠. 예. 본인보다 체급이 낮은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라. 뭐 보좌진이라고 무조건 체급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 사태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만 실명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통 시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확전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한쪽에서 그 제보를 이어간다고 이제 그 전 보좌 직원들의 단톡방 내용을 또 김병기 의원 측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점점 확전이 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방향 설정을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에 제기됐던 뭐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썩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상당히 사안을 좀 중하게 보고 있다. 금명간 본인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은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글쎄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렇게 며칠 동안 끌어온 것도 굉장히 당의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진들은 어느 방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업무용으로 다 단톡방이 있을 겁니다. 텔레그램 방이건 뭐 카톡방이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 빼고 나머지 그 보좌진들 방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뭐 이러저런 뭐 의원이나 뭐 그 사모에 대한 비판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부적절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이에요. 구의원에 대한 뭐 도찰, 뭐 성희롱성 이런 거랄지 내란에 대해서 국회의원 뭐 더 다 잡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지탄받아 마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하고 섞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섞어찌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좌진들의 잘못된 어떤 행동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요. 그러나 원내대표가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앞으로 더 몇 가지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에 하나씩 막 터져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보람의 병원 진료 특혜 정황이 막 나오고 있는데 박영식 앵커님 네. 이것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뭐 소식들에 의하면 언론사 쪽에서는 지금 사실 살라미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측의 반응을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메인 뉴스 시간에 준비를 해뒀다가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언론사가 살라미 보도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보좌진들이 살라미 전술로 공격을 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내용 공유는 얼추 다 돼 있다고 보고요. 아직 안 나온 내용까지 예. 언론사들이 갖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내용들을 익히 들었습니다. 여러 취재진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특단의 대처가 김병기 의원 스스로 필요하고 당에서도 오늘 나온 그 입장 아까 설명 주셨는데 그 정도의 문제인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직권 면직된 변호사 그 보좌진 중에 2명인가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지금 막 이렇게 그 맞대응하는 그 수준이 법망 그 안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걸 이런 식으로 확전시켜 놓고 그러니까 지금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음에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당연히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기자들은 질문하는 게 직업인데 이 문제를 안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근데 물어봤는데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같은 민주당입니다만은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만 적반하장격으로 원내대표가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의도 맞돌인가 이 단톡방에 단체 대화방에 이제 이게 나온 건데 글쎄요. 이 안에서 그 주고받았던 이것 때문에 직권 면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보복 차원에서 복수심을 가지고 나를 지금 왜곡하고 음해하는 거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인데 불거지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안을 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히 없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다 뭐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저는 이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가령 뭐 대화방에서도 뭐 저희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분들, 뭐 또 이제 권리당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도부의 뭐 사퇴 문제까지 원내 지도부의 사퇴 문제까지 거론하시면서 좀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오히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대안이 있어야 하고 퇴진을 할 거라면은 질서 있게끔 이제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김병기 의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완곡한 표현을 드렸을 때도 전 비판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사퇴가 필요한, 사퇴에 준하는 위기 상황을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가 만들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뭐 보라매 병원 관련된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루하루 의혹 보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결국 당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고, 지금 뭐 통일교 특검을 비롯해서 연말 연초에 원내에서 다룰 사안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보기에도 원내대표의 영이 서겠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당장 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찌 보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평론할 수 없는 건데, 이건 과거로도 소급이 돼요. 그러니까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문진석 원내수석 대표와 김남국 비서관 간의 문제였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김남국 비서관이 실제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인사청탁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그런데도 본인이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끊으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데, 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함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찰 같은 경우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나 입법이나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계속 안아야 될 사법 리스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앞병아리에 앞으로 뭔가가 더 나온다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제대로 된 예를 들면 대국민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과할 정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정치적 리스크죠. 네. 지금 국회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라고 한다면은 원내 사령탑의 가장 선봉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저는 일단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적절하지 못했다, 빨리 반성하고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짜증내고 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대응한 것도 잘못이지만, 6명이나 한꺼번에 잘랐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킥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두게 한 사람 가운데 2명은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이 자들이 뭔가가 공격이 딱 들어왔을 때 국정원 출신이고 여당 원내대표고 중진 의원이고, 그러면 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가 분석을 하고 그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래 생각해 봅시다. 야, 우리를 한꺼번에 잘라? 좋아. 너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변호사까지 있으면, 야, 이거 우리가 공격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논의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지? 언론도 흘리고 직접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우리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김영남 의원님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겠어요? 보통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상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대응을 그때는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강공 모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양쪽 다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그 공격 모드로 나가다 보니까 파열음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근데 그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좌진 출신들이 뭐 2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다니까 변호사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름 알려져 있는 사람이 제일 피해를 크게 일단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확전은 자제하는 게, 한쪽이라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현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보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걸 불을 빨리 끄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현 정부 초반 내각 구성할 때 김선우 여가부 장관 그만둔 것도 결국은 보좌진들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하고 이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지금. 굉장히 비슷하고요. 보좌진들과의 이런 갑질 문제, 이런 논란이었는데, 아니, 그거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군다나 의원들의 반장격 아닙니까? 원내대표면.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불거진 문제들이 전부 다 이해충돌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밝혔네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다만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다. 이건 본인이 결단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대표가 원내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더구나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커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론층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자금 문제로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7% 정도 더 높이 특검 수용을 얘기했었고 진보층 같은 경우도 6%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든 아니 진보 지지층이든 내란 상황에서 소위 내란을 진압하는 세력들의 도덕성들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힘만이 내란을 진압할 수 있게 하는 여론들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아니면 지지층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할 만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태는 더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대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원내대표직을 그만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지금 해온 과정을 보게 되면 스스로 좀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든 측면들도 본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며칠 후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과할 정도로 본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라고 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보통 한 2, 3일 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2025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라는 그 공감대는 그 어떤 형태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여당 내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연말 전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민주당 분들에게 민주당 의원분들과 지도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을 우려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 당내 사안이고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즉 여당의 원내대표에 의한 논란이기 때문에 여당에게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을 돌려보면 유권자들이나 중도 무당층에서 혹여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민주당한테 정권 맡겨놨더니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빠지는 측면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간 거는 참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신 건 없는데 다른 외부 변수로 의해서 빠졌던 경우는 어떤 것 때문일까? 여당에서 뭔가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나거나 여당 내부의 문제가 불거져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좀 폐를 끼쳤던 부분은 없었는가? 이런 대목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권을 어떻게 찾았는가? 민주당 권리당원 분들이나 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게 지난 겨울에 어떻게 정권 교체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절박감이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많이 떨어진 건 아닌가, 느슨해진 건 아닌가, 다시 신발끈을 좀 동여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빨리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런 문제로 계속 질질 끌면 내란 청산에 큰 걸림돌이 되지요. 정말 구구절절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보통 막중한 자리입니까? 정말 국민들이 보면서 실망하는 것은 아휴, 너희들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못하죠. 개혁 못하죠. 개혁이 뭐냐. 피부를 뜯어내는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 설명까지 했죠. 그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먼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는 김병기 원내대표 건 안 다루고 싶습니다.